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오늘은 대표 이사의 급여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과 근로자의 기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미만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강제 규정이며 최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이 아무리 근로자를 대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로만이라도 대우해 주라는 뜻입니다. 반면 임원은 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보다 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자치규약으로 최대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즉 주주들이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정관을 작성할 때 임원의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상법의 규정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 상법 규정이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법 규정을 참고해서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정관예가 이렇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두 번째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주주의 이익은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에게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주주가 가져갈 배당의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임원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게 되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주가 가져갈 배당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임원의 급여는 주주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 결정한 사항을 정관이나 규정으로 작성하고 그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관이나 규정대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또는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임원의 급여와 주주의 이익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법인세 공제 항목입니다. 때문에 법인세를 그만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은 배당 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법인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와 비교해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세관청은 급여보다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위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인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보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동정업계나 유사한 업체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업체나 동정업계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이나 직원의 수 등 여러 가지 법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부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 외의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비해서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주인 임원과 주주가 아닌 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주주인 홍길동 전무의 급여를 월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의 급여를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과 일반 직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도 과세관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주인 홍길동 전무는 입사가 12년 차고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는 입사가 2년 차인 경우에는 그 근무 연수에 따른 차액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직책의 차이, 근속연수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 안에 직책의 차이나 근속연수의 차이에 대한 급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며 과거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규정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특히 대표 급여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원 급여의 적정 수준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상황에 맞게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급여가 송금 산입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송금 산입 적정 여부는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부인한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1심과 2심과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대표의 급여를 월 1,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하였다가 2005년 사업연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하게 되어 대표의 월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월 1억 이상을 지급하였고 또다시 대표를 연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시점부터 규정이 있는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표의 급여, 즉 100% 주식을 소유한 대표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처음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대표에게만 지급한 급여를 부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할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급여 인상과 두 번째 급여 인상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다른 임원을 대비해서 급여 차이가 50배 이상이 발생이 되고 배당 대신 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법인세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배당과 대표의 급여를 비교한 자료가 있고 실제로 그 급여를 그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1년이나 2년 뒤에 급여를 지급한 사유들을 들어서 부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다시 상위법을 위반한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면 첫째, 사회통념상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과다 경비로 송금 불산입 처리하며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인한 판결입니다. 임원과 대표이사의 급여 기본급에 대한 호봉 테이블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더보기란에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적정 수준은 법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인 상황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첫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과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셋째, 회사의 성장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은 설립 초기에 법인 상황에 맞는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임원의 급여 판단 기준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위법인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